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식중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곤 해요.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에 대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가 과잉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 식중독은 식품에 함유된 독소에 의한 부작용이에요. 이는 주로 부패한 식품의 세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식품 알레르기는 토하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아나필락시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주로 얼굴, 입술 등이 부어오르는 혈관 부종 등 피부 질환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아나필락시스라는 쇼크가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다면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식품으로 계란, 우유, 콩, 밀가루,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가 있어요. 원인 식품은 연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유아나 어린이일 때는 계란, 우유, 콩, 밀 순으로 높고, 최근에는 땅콩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년이나 성인인 경우에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순으로 높습니다. 이들 원인 식품 중 견과류, 특히 땅콩과 어패류는 잘 소실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차 반응인데요. 원인 식품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품군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소젖으로 만들어진 우유와 염소의 젖의 교차 반응률이 92%인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 일반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염소 우유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하고, 염소, 양 이외에도 다른 동물 우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새우의 경우 게와 바닷가재의 교차 반응률이 75%를 보이기 때문에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게와 바닷가재도 조심해야겠죠. 이처럼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식품을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식품 알레르기는 병력, 식품일기, 혈청 및 피부시험, 식품 제거 및 식품 유발 시험으로 진단해요. 혈청 검사를 보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서도 수행하는 총 면역글로불린 E 검사, 항원 특이 면역글로불린 E 검사, 알레르기 피부시험 등이 있어요. 식생활 관리는 원인 식품을 밝혀내고 나서 그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이를 위해서 음식 성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식사 일기를 써서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원인 식품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식품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와 관리는 원인 식품 제한, 약물 치료, 영양 관리로 나눌 수 있어요. 원인 식품 제한은 정확한 진단 없이 제한할 경우 영양 결핍, 면역 결핍,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원인 식품을 제한해야 하므로 대체 시기를 하여 원인 식품 제한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영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약물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복용 혹은 주사 등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바로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투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원인식품 제한은 식품 알레르기에서 진단과 함께 치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원인이 되는 식품을 완벽하고 철저히 제한하여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다시 시도하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한 시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야 해요. 우선 계란을 제한할 때 피해야 하는 식품은 빵류, 사탕, 스프, 파스타, 미트볼, 마시멜로,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아이스크림, 어묵, 튀김, 부침 등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기타 계란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있어요. 우유를 제한할 때는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크림, 버터, 피자, 초콜릿, 캐러멜, 말랑말랑한 사탕, 푸딩, 커스터드, 우유가 포함된 과자, 빵 등 기타 우유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식품 뒤에 있는 식품 라벨을 읽는데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원인이 있는 경우 대체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해요. 먼저 우유는 저항원성 우유, 콩, 육류, 계란, 가금류, 생선, 해조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계란의 경우에는 우유, 생선, 육류, 가금류, 엽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콩은 전곡류, 육류, 가금류, 엽채류, 우유, 어패류, 밀은 전곡류, 효모, 육류, 우유, 땅콩은 전곡, 효모, 유지, 엽채류, 육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쌀, 감자, 영양소가 보강된 대두분유, 쌀분유, 저항원성 우유, 식물성 기름, 해조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품의 뒤에 보면 이렇게 식품 라벨이 있어요. 이 식품 라벨을 보면 전지분유라고 되어 있죠. 전지분유는 우유 성분이므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식사일기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이 식사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먹었는지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아침을 집에서 먹었고 그때 먹은 것이 밥, 된장찌개, 갈치구이, 배추김치를 기록했네요. 각각 들어간 재료를 작성하고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상세하게 쓰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사항으로 준비 단계에서 손 씻기, 조리기구, 조리대, 식탁 등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조리기구, 식기 분리 등으로 청결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차 접촉의 주의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외식 시에도 일어나는데요. 그 예로 치즈가 함유된 고기를 구운 그릴에 일반 고기를 구웠을 때, 새우를 튀긴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감자튀김을 할 때, 땅콩 샐러드를 집었던 집게를 사용하여 일반 샐러드를 집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 식품이 밝혀진 후에는 평생 못 먹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예요. 특정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어도 평생 동안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원인 식품을 제거하였다가 서서히 다시 먹는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요. 그러나 다시 먹는 시기나 방법은 매우 조심스런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과일, 야채, 곡류에 대한 이상 반응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다시 먹어도 되는 반면에 견과류나 어패류 등에 대한 알레르기는 잘 소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원인 식품을 회피하거나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 없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을 안 먹게 된다면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양 결핍이나 발육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식품 라벨을 읽고 함유식품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우유와 4번 대두예요. 감사합니다.